그리고 정치 신인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정치개혁 이슈를 꺼내고 있죠. 어제 인천에서 국회의원 50명 줄이자고 말한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오늘 비판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직역을 구조조정할 때는 그렇게 과감하면서 자기들의 정수를 줄이는 거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죠? 국회 좌석들 보셨습니까? 대부분 비어 있었죠? 250명 충분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늘 조언을 들으시는 정성호 의원께서도 250명이면 충분하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정치개혁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이익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 게 정치개혁이 아닙니다. 어제 국회의원 50명 줄이자고 하니까 야당 많이 반발하니까 친명 좌장, 친명의 핵심 정성 의원이 5년 전에 이런 말을 했었군요. 국회의원 250명 정도로도 충분히 남을 것이다. 이걸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소환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 정성호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이니까. 예. 그러면 250명으로 줄이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게 네,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론조사를 해봐도 우리 국민의 다수는 국회의원 수가 지금 300명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가장 줄이는 그 효과적인 첩경은 사실은 비례대표 47수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그대로 놔두고요. 그럼 253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정성호 의원도 저런 식으로 찬성한 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국회의 문화라는 게 걸핏하면 당론으로 정하자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론으로 정하자는 얘기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떤 특성 같은 거를 거의 무시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이 정말 저렇게 많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그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게 바로 그 당론 제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그 입장도 이해하고 뭐 저런 주장을 또 할 수도 있고 저것들이 유권자들 다수의 아마 공감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문제죠. 사실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저것이 그냥 뭐 공약 정도에 그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4월 총선 이후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는 없어지죠. 비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뭐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한 위원장이 이제 총선 승리하면 그걸 쭉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야당에서는 이 국회의원 50명 줄이는 거에 대해서 떴다방 혹은 뭐 허경영 얘기도 나왔고요. 허경영 씨 나쁜 포퓰리즘.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추가로 얘기한 건 본인이 장관 시절에 국회 왔다 갔다 해보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 보면 국회가 꽉 찬 적이 있었냐. 50명 줄여도 큰 무리 없다. 특히 비례대표에 대해서요.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거의 이제 뭐 텅비어 있었죠. 텅비어. 근데 문제는요. 한동훈 위원장의 4가지 대표 공약은요. 2가지가 중요한 게 첫째는 헌법 안 바꾸고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2번째는 민주당이 다 옛날에 한 번씩 주장했던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첫째, 불체포특권 포기. 이거는 이제 그 헌법 안 바꾸도 국회의원이 포기할 수 있고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내처럼 이게 깨끗한 정치인은 불체포특권 필요 없다. 말은 했죠. 물론 이게 실천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거 개헌 안 하고도 민주당이 공약이었다는 거예요. 2번째, 세비 반납, 검거 이상. 이것도 이제 이미 이탄희 의원 안중에 구속됐을 때는 세비를 받지 말자. 이런 데 그 일부 안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제는 타협이 가능하고 예. 이건 법률로 되죠. 3번째는 이제 그 기책 사유 시에 공천 안 한다. 이거는 이제 이미 옛날 민주당 당헌인데 그때 박원순 오거돈 시장 때 당헌을 꼼수하게 바꿔가 낸 거 아닙니까? 예. 옛날 문재인 대통령 때 당헌이에요. 이것도 못 받을 이유 없죠. 마지막으로 250명은 이미 친명 자장 정성호 의원이 주장했던 이런 사안입니다. 이 4가지는 민주당에서 핵심 인사들이 주장했던 거고 말은 했는데 결행은 안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충분히 결행만 하면 되는 일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헌법 안 바꾸고도 바로 가능하다.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각 4개 중에 예스, 노만 좀 대답하세요. 자꾸 이게 뭐 거부권을 뭐 줄이자 어쩌고 김건희 특검이 어쩌고 동문서답하지 말고 예.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한 4가지에 대해서 건별로 예스냐 노냐 이것만 분명하게 밝히면 됩니다. 그 박원석 의원님.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혹은 뭐 이쪽에서 이거 다
김기현 전 대표든 혹은 안철수 의원이든 다 나왔던 얘기다. 허경영 씨 얘기도 다 있다. 뭐 다 알겠는데 이렇게 선점을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개혁실을 계속 던지는데 민주당이 약간 이제 뜨뜨미지단에 좀 뒤로 밀려서 무시만 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무시할 거라고 보고요. 예. 선점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저도 선점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새로운 이슈가 아니거든요. 다 예전에 나왔던 얘기들이고 예. 심지어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얘기도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 가지고 줄이자고 이전에 역대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한 정치인 치고 잘된 사람이 없는 게 사실은 다분히 우리 국민들이 그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혐오의 정서를 갖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예. 정치인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혐오의 정서를 동원해서 표를 구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자기 파괴적인 정치인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포퓰리즘과 일종의 이제 자기 파괴적인 정치를 가지고서 마치 새로운 것이냐 포장하는 게 예. 글쎄요. 저는 저게 무슨 설득력이 있을까 싶어요. 저 앞에 앉아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저걸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비대위원장이 됐고 예. 정치 신인이니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저기 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두는 거지. 저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국민의힘의 구성원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고 과연 그것을 옳다고 생각할 국민의힘 구성원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나 예. 또 그 특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건 문제지만 국민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숫자는 지금 많은 게 아니라 적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그 대표자의 숫자를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예. 정성 의원의 과거 얘기까지 좀 소환을 해서 거봐라 민주당의 핵심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냐. 한동훈 위원장 이 얘기였고요. 지금부터 만나볼 얘기는 뭐 길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점심에 4선, 5선 중진들과 여의도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와의 첫 공식 만남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방 일정 거의 끝나셨나요? 신년회 마지막에 올려줬습니다. 네. 방금 저 서울 어디가 제일 분위기가 좋습니까? 다들? 분위기 좋은 사람들만 모이니까. 대화 잘 나눴어. 건설적인 의견 교환했습니다.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페널티 주는 것 두고 중진들 사이에서도 또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던데요. 어떤 취지에서 제가 과거에는 안 해오던 시스템 공천을 보수당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것인지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것이다라는 대부분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15년, 20년씩 한 분들이라 그런지 뭐 건설적인 얘기는 안 왔어. 다 좋은 얘기는 안 왔어. 밥 잘 먹고 약간 이제 좀 기탄 없는 얘기 대신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여기에 또 김기현 전 대표의 공식적인 만남이 오늘 처음이었는데 소정석 국장님 사실 오늘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건 어제 공관위원회가 동일 지역 3선 불이익 뭐 최대 35% 감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중진들과 만남이 좀 주목이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민감하죠. 이게 어쨌든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그러한 룰이 이제 확정돼서 공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해당자들 입장에서는 뭐 말은 이렇게 허허 웃으면서 하더라도 뭐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식이든 간에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대상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일정하게 지금 국민이 변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중진 뭐 물갈이론, 중진 컷오프 이런 것은 일정하게는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예. 과정을 이른바 생선 요리 하듯이 해야죠.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그 과정을 관리를 해야지 이게 무조건 이 3선 이상은 다 그냥 물갈이 대상이니까 나가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 당사자들도 기분 나쁘고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도 아니 거기에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3선, 4선이 무슨 오래 했다고 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관리를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당사자들의 어떤 반발을 최소화해 가면서 해야 된다. 지금 더군다나 당 밖에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여러 개 제3지대 세력이 이제 하나로 뭉쳐가고 있는 움트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원심력을 최대한 제어하면서 구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러한 중진들 컷오프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세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신경을 써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규칙대로 공천할 거고 예외 없고 이걸 중진들에게 설명했다. 실제로 삼선위원에게 최대 35% 감점이 된다면 제가 뭐 이름들을 다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더라도 또 중진들 특히 뭐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도 좀 몰려있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최병무 의원 근데 이제 아무리 뭐 중진이라고 다선이라고 다 무슨 불경스러운 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국민의힘 당세가 좀 기반이 갖춰져 있는 지역의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은 사실은 공천 물갈이나 이런 부분에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저분 중에 한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그 만남을 갖고 나서 비교적 고무돼 있어요. 중진들이. 왜 그러냐면 예. 컷오프 이런 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물론 지역구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근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그 핵심적인 얘기는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기는 공천을 하면 저기 있는 중진들은 다 나를 배제하면 이기지 못할 거야.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뭐 몇십 퍼센트, 최대 35%라고 하지만 3선 이상 중진에 대해서는 15% 감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15%면 자기가 얻은 득표율에서 15%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100%에서 15%를 일단 자르고 나서 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15%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별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예. 전략공천이나 컷오프 같은 걸 한다고 한다면 저 감점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못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아닌 것으로 보여서 그 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이 사실은 전략공천하면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뭐 점수 이런 거 안 따지고. 근데 저렇게 시스템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본인들은 그 재공천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서울시당 신년 인사 얘기를 해봤고 앞서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뽑은 비대위원들을 각 지역구로 배치해서 대-이재명 반민주당 구도를 좀 더 확고하게 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양천갑 지도가 잘못 나왔는데 아마 구자랑 비대위원, 구자랑 변호사도 여기를 좀 준비하는 것 같고 아까 이쪽에 나왔었는데 양천갑은 마포보다 좀 더 서쪽이죠. 마포, 광주, 박은식 비대위원도 한번 제대로 맞붙어 보겠다라는 취지의 얘기 그래픽까지 바로잡고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